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뉴스를 부득이하게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합동토론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한 평가는 조금 있으면 저희 대표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최서원 씨가 편지를 조선일보 쪽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나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엮어가지고 경제공동촌이 뭐니 떠들더니 나 집어넣은 박영수는 뭐야? 쟤 하천대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최서원 씨에게 들이댔던 그대로면 박영수도 깜빵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하얀색 얹으신 분들 까맣게 먼저 추천부터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최서원 씨가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일침을 놓고 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서원 씨가 국민들 사이에서 재평가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날 안민석을 상대로 그 명예훼손 뭐 등등 승소할 때도 야, 내가 최순 씨를 응원하게 될 줄 몰랐다 라는 네이버 댓글을 제가 이미 본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반응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박영수 이 사람 정말 말 많아요. 자기가 특검으로 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최서원 씨가 시대에 무슨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그래가지고 몇십 년 때리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 겪어보니 이게 아니었네. 겪어보니까 박영수는 그런 구형을 휘두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최서원 씨의 분노 바로 들어봐야 되겠죠? 유채린 기자가 바로 전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의 민심을 이렇게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촛불이라고 해가지고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 후회에 더불어서 정말 또 한 번의 반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최서원 씨가 분노의 옥중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에는 박영수 특검 때는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알고 보니까 본인이 더 깨끗하지 못했다. 뭐 일명 그냥 더 더러웠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건데요.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부 내용인데도 이렇게 캡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최서원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최근에 이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 적용했던 그 경제공동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정도면 뭐 이재명과 유동규. 내 이름 말하지 마요. 저는 유동규가 아니라 유동균입니다. 네. 제가 자꾸 유동균인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유동규. 자, 이재명과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과 김만배 이들은 뭐 경제 공동체 이상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공동체, 법리 등의 대장동 사태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긴 뭐 공정과 상식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최 씨가 지난 7일 이 조선닷컴 앞으로 보낸 옥중 편지가 오늘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에는 저를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전 특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저 경제 공동체로 뒤집어 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에게 뭐 이런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회사에 있는 화천대유 취업을 시키고 또 본인이 고문료를 받으면서 친척은 100억을 받는 이런 사건들. 깨끗한 척 하시더니 100억도 받고 자신의 딸과 아들은 이런 뭐 이름도 없었던 그 화천대유에 들어가서 뭐 월급도 받고 또 퇴직료도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상황. 그랬던 사람이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경제 공동체로 묶일 수 있었던 그런 자격이 있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는
그리고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 있었는지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단에 출연된 돈을 뇌물로 몰아 경제 공동체로 뇌물죄를 씌우는 게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랬었던 나라라면 그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죠. 지금의 화천대유 사건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수사를 해야겠죠. 왜 화천대유 사건을 특검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 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제 이름을 갖다 대는지도 모르겠다. 뭐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셨겠죠. 더 이상 제 이름을 거론하면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는 강력 대응까지 이제 밝혔고요. 박영수가 왜 돈을 받았을지 그리고 왜 특검 단장에 발탁되었는지가 참 우연이라기에는 이거는 필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나라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 또다시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다. 저는 이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앞으로도 될까봐 무섭다. 그걸 누굴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네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나라가 될까봐 무섭다. 그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화천대유 같이 돈벼락 잔치가 났는데도 마땅히 관련자들은 탄핵돼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첩보를 받고도 뭉개고 친정권 검찰의 수사를 누가 중립적으로 보겠습니까? 라고 지탄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제가 유치원 20년을 하며 마련한 건물까지 빼앗았고 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랬던 사람이 그 큰 돈 받고 떵떵거리고 이러고 있다? 혼자 깨끗한 거 맞냐라고 묻고 싶은 거겠죠.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고 집권 세력에 의한 우겨대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왜 이 최서원 씨가 이런 말을 하냐, 자격이 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때 당시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게 이 똑같은 잣대로 생각한다면 정당한 것일까요?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이 최서원 씨라는 이름이 나온 기사에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달릴 줄 처음 알았어요. 좋아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좋아요가 폭발할까요? 댓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최서원 씨 분노하는 거 이제 이해가 간대요. 이해가 갑니다. 문재양이 정권 정의 공정 청렴한 척 진짜 뭐 오지더니 이건 뭐 이것들은 나라를 들어먹을 기세입니다. 그때 당시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겠죠. 이제 국민들도 아는 겁니다. 이건 최서원이 맞는 말이지. 박영수 그렇게 박근혜를 포함한 우파 인사들 구속시켜놓고 자기는 뭐 이 게이트 대장동 연관돼서 부정하게 돈 벌고 있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영수가 경제 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죄로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 똑같은 잣대 들이대라. 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박근혜, 최서원은 도대체 왜 감옥에 간 걸까요? 이대로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이들은 감옥에 지금도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최순실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만큼 이 문정권 애들의 위선, 부패, 악취가 온 세상을 퍼지고 있다. 정말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박영수는 어디까지 알뜰하게 쳐드시면서 다닌 건지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네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1원도 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0억을 받고 슈퍼카 접대를 받은 박영수가 구속을 한 희대의 코미디 사건. 정말 이 댓글이 공감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맞는 말이지. 자기를 잡아쳐놓은 놈이 지보다 더한 놈이었다는 거 알았는데 이 정도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겠죠. 최순실 씨, 정유라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조국, 조민, 이재명 등등 뭐 여기에는 또 뭐 윤미향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비할 때는 비할 수가 없네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불과 이때 들었던 촛불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애초에 남에게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지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몇백억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사실 또 심지어 재단 돈이에요. 그거를 뭐 누군가가 옮겨 가져갔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재단에 고이고이 모셔져 있던 돈인데 아, 그 돈은 나중에 최순실과 박근혜를 위해서 쓸 돈이었어 라고 일종의 정신승리해가지고 지들끼리 뇌피셜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란 용어까지 들이대가지고 쳐넣은 거 아닙니까? 쳐넣었던 게 왜 쳐넣은 거야? 억울하게 쳐넣었잖아요. 멀쩡한 거? 그 사람들을. 이거는 정상적으로 넣은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너 죄인이야. 낙인 찍어서 그냥 엊거지로 그냥 막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쳐넣었다고 말할 만하죠. 자,
근데 그걸 했던 사람이 박영수였네. 근데 박영수는 지금 뭐 딸내미가 뭐 아파트를 받고 뭐 하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언급 안 되고 있지만 수산업자. 맞아요. 그 사람도 지금 말 많아요. 예. 이 박영수는 애초에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사이즈가 다르잖아. 1조가 지금 넘을 거란 말이 있어요. 대장동만. 예. 대장동만 해도 1조가 넘어요. 몇백억 재단 가지고 대통령을 몇십 년 형을 때렸던 이 박영수 이 좌파 세력들이 지금 조단위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한테 돈 들어간 거 없으면 입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죠. 똑같이 잣대 들이대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돈 받는 게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 탈탈 털었습니다. 단돈 이런 움직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넣었죠? 경제공동체라고. 자, 똑같이 가야죠. 유동규 몇백억 주려고 했다. 이거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유동규가 무슨 자격으로 몇백억 받았을까요? 성남시 핵심 이재명 측근이라는 그 든든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린 말합니다. 유동규와 이재명은 경제공동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연결고리를 들이댔던 그 잣대대로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요구인 겁니다. 때문에 이재명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결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경제 공동체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뭐 돈을 1원이라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이걸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드러난 이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에는 돈이 오간 그런 흔적과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대로 흘러가게 돼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끝까지 치를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셔서 그러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아까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이재명과 우동균의 관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하고 경제공동체를 맺을 뭐 인연도 없거니와 그럼 정말 지금 뭐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파면 나오겠죠. 진실은 파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재명 씨 열심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저희가 따로 보도는 안 했는데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척결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하고 빨리 조사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도의회 쪽도 그렇고 뭐 시의회 쪽도 그렇고 자료를 요구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자료 요구 찬성. 근데 민주당은 다 반대.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왜 민주당에서 자료 요구를 왜 받지는 않습니까? 빨리 자료 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국민의힘 이것들 다 엮여있다고 이것들 다 깜빡 넣어야 된다고 말해야죠. 왜 그동안 적폐청사할 때 보여줬던 그 열정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쫄리시는 게 있나 보죠? 하여튼 뭐 이 대장동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현덕지구 그리고 지금 백현동 등등등 많아요. 네, 이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파헤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날 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에게 들이댔던 똑같은 잣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격하게 여러분들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정계 은퇴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의 소속이 어디죠? 국민의힘. 그런데 그 당원들이 말합니다. 너 꼴도 보기 싫다. 난 네가 말할 때 음소거한다. 이런 글들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뭐 당원 게시판 아무나 글 쓰는 거 아니야? 아니요. 거기 인증 절차를 밟아야 돼요. 당원 가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당원 게시판에서 유승민 퇴진론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선 끝나고 나면 과연 당적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 궁금해지는데요. 그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알려줘야 되겠죠? 하얀색 검지신 분들 까맣게 추천 먼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한 조원 CNI의 여론조사입니다. 자, 양자 대결 보니까 윤석열 후보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9월 말 조사고 이게 오늘 발표된 조사인데 소폭 상승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많이 떨어졌죠. 컨벤션 효과를 받기는커녕 대선 그 경선 결과 딱 나오고 나니까 뭐야 쟤 뭐 턱걸이네. 그리고 쟤 어쩌면은 결선 가야 됐을 수도 있어. 물론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결선 투표 없다고 못 박았지만
컨벤션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끝났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격차가 더 벌어졌죠. 1% 내외의 차이였던 게 지금 5%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조사에서도 소폭 약간 뒤처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 본의 아니게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28.5, 이재명이 35.6으로 7.1%포인트 차로 지금 밀려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차범위 바뀝니다. 때문에 이번에 조원 CNI 여론조사 기준을 보면은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후보는 윤석열 뿐이다 라는 결론이 지금 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지세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대선 후보 적합도 국민의힘 지금 이것도 더 벌어졌습니다. 원래 한 2%대 정도 차이였는데 34.3, 29.9 격차가 지금 보니까 한 4.4? 예, 4.4%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윤석열 후보로 민심이 가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점점 1등 후보 윤석열 쪽으로 점점 모여가고 있다. 지금 뭐 학문침이 어쨌네, 정법이 어쨌네, 김건희가 어쨌네 네거티브 하면은 윤석열이 밀려날 줄 알았는데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윤석열 지지만 껑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보면 지금 뭐 유승민 12.4, 원희룡 4.3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적합도 조사 아니라니까요. 양자 대결. 근데 지금 두 차례 발표된 양자 대결 결과가 어땠죠? 원희룡 후보가 더 잘 나와요. 이재명과 싸우면은. 결국 이거 의미 없다. 예. 결국 지금 유승민 아름다운 꼴찌를 향해서 지금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적합도를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러봤더니 거의 60%가 나와요. 60대 거의 30이죠. 더블 차이가 나고 있죠. 거의 60대 30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점점 모여들고 있어요. 이게 지난 조사 비교했을 때도 결집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국민들이 네거티브를 보고 나서 야, 윤석열 저런 게 있었어? 어우, 이상해. 이게 아니라 야, 어지간히도 건든다. 아유, 그만 좀 괴롭히지 사람을 진짜. 뭔가 윤석열이 무섭긴 무섭나 보네.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별로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뭐 여러 방면에서도 다 남의 이 민주당 쪽에서도 공격하면 올라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인데 같은 당 내에서 공격하면 더 올라가죠. 왜냐, 이유가 있으니까 더 자꾸 그 사람만 일부러 공격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건들면 죽는다. 예. 지난날 추미애가 1년 내내 건드렸다가 골로 가버리고, 그리고 추미애가 열심히 때리니까 뒤에서 아닌 척하면서 응원하던 치어리더처럼 화이팅 하던 문재인도 골로 가버리고, 그리고 솔직히 이준석 그분도 윤석을 좀 몇 번 시비 걸었다가 녹취록 터지고 뭐 하면서 골로 갔고 민심 많이 잃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골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윤석열이 더 결집되는 데는 우리 유승민의 역할이 아주 컸다. 계속 하시라. 저는요, 정법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요, 말리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냥 학문 지며 쨌네, 정법 하고 하세요. 하면 할수록 본인이 증오하는 윤석열 후보는 올라갈 것이고 본인은 정말 시대의 결과를 맛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저의 제일 조심스러운 추정인 건데, 이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원 인증한 분들만 이용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네티즌이 그분도 당원인 거야.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반응을 받죠. 지금 날짜가 2021년 10월 11일이죠. 호남권 토론회 직후에 당원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막 많아요. 근데 이 수식어들이 화려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 몇몇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를 이제 까는 그런 글들이 간혹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빨간 맛입니다. 예, 여기는요 정말 유승민 후보를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그 글을 쓴다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잠깐 확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뭐 이런 거죠. 유승민? 저질 유승민 아웃시켜라. 유승민 이세땡 정말 치사한 땡이다. 유승민 배신자는 탈당하라. 윤석열 힘내세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네거티브에 막 윤석열 후보가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후보님 오히려 힘내시라고. 으따 뭐 우돌이 알아서 4명 딱 점지했다. 알랑께. 뭐 약간 이제 호남 약간 비유하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진 않아서. 유승민 후보 각성하라. 경선 공개
뭐 해라 뭐 이런 가지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글 요것도 제가 확대해 드려야 돼요. 이거 재밌거든. 유승민은 대통령 왜 출마했냐? 후보 비방만 할 거면 동네 이장이나 출마하지. 근데 당원분 잘못하셨어요. 동네 이장님을 비하하신 겁니다. 유승민의 그런 태도는요, 동네 이장님 통반장도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해요, 요새. 안 그렇습니까? 유승민이 국민의힘 토론회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겸손한 줄도 모르고 사람 비하나하고 하고 지 잘난 척하고 정말 못 봐주겠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요게 정말 빨간 맛의 극치입니다. 유학문 선생은 오늘도 똥구멍이나 파고 있네? 라는 글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거 팩트 체크는 틀렸어요. 사실 이번에 광주 토론에서는 그 학문침 전문가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임팩트를 줬잖아요. 뭐 학문침 전문가 만났냐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별명이 만들어진 거죠. 유학문. 이게 발단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 2차 컷오프 마지막 토론회 때 어땠습니까? 그 뭐 정법 그 사람 뭐 영상 봤습니까? 학문침 전문가 이모 씨를 봤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마치 윤석열 후보가 미신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악질인 거죠. 근데 그때 막 윤석열 후보가 나 그 사람 모른다. 뭐 뒤에서 사진 찍힌 거 난 모른다 하니까 유승민 후보 거짓말하지 마라. 너 학문침 전문가 알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였어요. 정책과 전혀 무관한 네거티브죠. 유승민 측 윤석열 학문침 전문가 모른다는 건 거짓말. 어쩌라고? 아니 알면 어쩔 거고 모른다는데 왜 자기가 시비해요? 근데 이게 정말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건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학문침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건데, 거봐라 윤석열 당신 뒤에 이렇게 있지 않냐? 어떻게 그걸 보고도 모른다 할 수 있냐? 쓸데없는 네거티브를 했어요. 내부 총질. 근데 어맛? 본인도 있었네? 다른 어떤 행사에서 유승민이 이때 어느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자기도 찍었어. 그럼 본인은 뭐야? 본인도 그럼 미신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가 학문침 전문가를 아니 모르니 가지고 시비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진 찍힌 거 있지 않냐 하는데 본인도 찍었잖아요. 그럼 뭐야? 본인도 똑같은 사람인 거네? 본인이 그렇게 막 윤석열한테 프레임 씌웠던 거 자기한테도 똑같이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당원들 몇몇 분들 사이에서 유학문, 유똥땡이라는 별명 붙은 거예요. 이게 유똥땡이 이제 그거예요. 유땡꼬. 알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유똥땡, 유땡꼬. 매치하면 읽혀지죠? 본인이 조롱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학문 선생 같은 이제 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을 보세요. 유승민 사퇴하라. 페이스북으로 민주당 지지자랑만 놀지 말고 당원 페이지를 좀 읽어라. 그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소통하는 거 다 저들끼리만 그 소통하는 거 아니냐? 제발 당원 게시판에 있는 이 민심을 좀 읽어라 이 사람아 라는 반응인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 당원 건의 제안 게시판 읽기나 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거 안 보십니까? 라는 반응 나오고 있고, 유승민 토론회 분노한다. 정권 교체 못하면 유승민 홍준표 탓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고, 자 여기 또 나오죠. 제2의 이정희. 근데 이거는 2017년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한테 말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정이다 하는 짓이. 근데 달라진 게 없죠. 역시 유승민은 제2의 이정이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그 이정희 덕분에 박근혜 후보 동정론 이뤄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더 올라갔어요. 저는 똑같은 역할을 생각합니다. 예. 유승민 후보도 이정희 노릇하다가 결국 윤석열 지지율만 올려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유승민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라는 게 쪽팔린다. 유승민 저질 토론, 동지들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토론의 개콘보다 더 희화화시키는 유승민 사퇴하라 라는 반응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글. 유승민 후보 자질이 의심스럽다. 유승민 진짜 이따위로 할 거냐? 화가 치밀어서 못 보겠다. 사퇴하라. 그리고 여기 빨간색 뭡니까? 유승민 계속 그렇게 토론에 난장 쳐봐라. 어차피 난 네 목소리 음소거한다.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으면 들어라 이 좁쌀아. 그래서 유좁쌀이라는 별명까지 지금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질문한 건 뭐예요? 답을 듣겠다고 질문한 거 아닙니까? 지가 질문했으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하는데 말 끊어버리고 지 할 말만 해. 그따위로 왜 토론하냐? 난 그래서 유승민이 말하는 순간 다 소리 내려버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승민이 드러낸 바닥, 윤 후보의 품격이 밟고 올라가셨네요. 보수는 품격과 자존심이죠. 유승민 같이 하면 안 되죠?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비열한 유배신, 자진 사퇴하라. 이런 반응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일, 12일의 반응인 건데요. 제가 또 이제 최근 반응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봤더니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준석 지구 떠났니? 뭐 이런 거. 윤석열 후보가 계속 잘 나오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난다지 않습니까? 지구 언제 떠날 거냐 이제 물어보는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유승민, 뭐 이준석 뭐 해가지고 분노하는 목소리도 있고 유승민 국민의힘 떠나라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반응 오늘 토론회 이게 이제 오늘 제주도 기준이겠죠? 제주도 볼 건데 나 오늘 제주도 토론회 유승민 음소거 할 거예요. 무슨 열받아도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내가 굳이 기분 나쁘게 유승민의 말을 들 필요가 있나요? 건너뛰기나 음소거 추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제주 토론회 때 유승민의 워딩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음소거하셨습니까?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분노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끌어오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당원들은 유승민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0%가 걸려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저희가 말한 대로 이러다 유승민 아름다운 4등 하게 생겼습니다. 영상 보다 더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얀색 엄지 시민도 까맣게 추천 잊지 말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참 좋은 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고 있겠죠. 뭐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닐 겁니다. 알면서도 다 받아주고 있으면서도 내가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이게 또 이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자꾸 저 한 사람만 저렇게 공격하지? 그것도 쓸데없이 뭐 자기 부인 이름 거론하고 뭐 이상한 말 꺼내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프레임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결과로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렸어요. 정말 추천을 누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공유가 많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색 구독 눌러서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자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만을 위한 공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쨌든 토론회를 관계로 평상시보다 조금 뉴스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또 귀를 심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했던 소식 중에 유승민과 관련한 소식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또 제 채널 시사뉴스 우동균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면 아마 곧 이어서 바로 제 채널에서 또 최초 공개 수르륵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시사뉴스 우동균 검색하셔서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하얀색 검색 까맣게 추천 눌러주시고 제발 좀 구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1,000 제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바로 이어갈 텐데요. 화려한 이너뷰티 또 소개해봐야겠네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피부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피부 탄력이라던가 보습 이런 거 신경 쓰실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콜라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PC 콜라겐, 이탈리아산을 자랑하고 있는 화려한 제품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높은 만족도. 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재구매를 자꾸 하실 수밖에 없나 봐요. 주위에서도 뭐 꼭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뭐 보습 이런 거, 뭐 각질 이런 거 개선이 많이 됐다. 이런 후기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후기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은 1811-8950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신의 한 수 보고 전화 있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가을 이벤트 최대 61%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811-8050으로 전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병 안에 이탈리아산 저분자 PC 콜라겐 3000mg이 들어있고 그리고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성분들이지 않습니까? 탄력의 엘라스틴, 수분의 히알루론산 그리고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 등등등 여러분들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이너뷰티 성분들이 듬뿍 담겨있는 이 화려의 이 제품 절대 놓쳐서 안 되겠죠? 주변에서 또 아신 분들 또 있을 거예요. 워낙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후기도 많이 달려있는 인기 제품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또 이 최대 61% 할인 아마 여러 수량을 구매하면 그만큼 할인율이 좀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 있는 다른 분들도 있으면은 같이 구매하시면은 좀 싸게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1811-8050 전화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맛있는지 또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서 주변 분들께 물어보면은 가장 좋은 이유가 맛있어서 계속 챙겨 먹을 수 있겠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챙겨 먹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맛있으니까 그리고 간편하니까 꾸준히 먹으실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금만 먹어도 며칠 먹다 보면 조금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후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 솔직 후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고민되시면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1811-8050으로 여러분들 주문 전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요것도 맛이 괜찮아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전 녹용 오리지널. 이 녹용 제품 하면은 그거 막 쓴 거 아니야 하지만은 아니에요.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산 아카시아 벌꿀이 함유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신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광고할 때 한창 이것도 많이 먹어봤잖아요. 좋습니다. 예, 맛있어요. 괜찮아요. 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구전 녹용 오리지널.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업그레이드 됐죠. 어디 녹용?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 평가 한방연구소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 아바이스크의 이 우람찬 녹용 평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평강에서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한 박스에 28만 원도 합리적인데 신의 한 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격 22만 원. 여러분들 02389-7777 빨리 메모하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전화하셔가지고 신의 한 수 보고 전화했어요. 한 박스 22만 원이라면서요? 하면서 냉큼 주문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특가 구성이라는 점. 게다가 다량 주문하신 분들 있어요. 4박스 구매하시겠다는 분들, 부부, 자녀, 친정, 시댁, 나 좀 이왕 사는 거 좀 통 크게 사겠다 하신 분들 4박스 주문하시면요. 한 박스당 10,000원 추가 할인 들어가서요. 총 84만 원에 4박스 120호를 만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성 한정 수량이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02389-7777입니다. 얼른 메모하시고요. 전화하셔가지고 뭐 궁금하신 부분들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진짜 검색해보세요. 검색해서 신의 한 수보다 과연 이 구전 녹용 오리지널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없을걸요? 그러니까 빨리 저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은 전화 안 되겠군요. 내일이라도 전화하셔가지고 신의 한 수 보고 전화했다고 꼭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주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라이브 뉴스 조금 늦게는 시작했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사뉴스 우동균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